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헤어 왁스와 헤어 스프레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제품이 바로 헤어 스타일링 제품이죠. 스타일링을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이미지의 변화가 있듯 제가 좀 그렇습니다. 외모 관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헤어스타일이며, 어떻게 헤어스타일링을 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전체 코디가 완성이 되겠죠. 스타일링은 본인의 개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외모의 단점을 커버해주기도 하죠. 예를 들어 저처럼 둥근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헤어스타일까지 둥근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얼굴이 더 둥글게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날카로운 느낌의 헤어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또 얼굴이 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저처럼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게 된다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저의 얼굴형에 반대되는 느낌으로 헤어스타일을 연출합니다. 자,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헤어스타일링 제품입니다. 헤어스타일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좋은 왁스를 고르는 방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은 양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헤어스타일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오렌지 주스의 경우 100% 오렌지 주스가 있고 50% 주스 등등 함량이 다양하죠. 겉으로는 같은 오렌지 주스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시중에 다양한 헤어 왁스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해보면서 경험해보고 느낀 부분들을 정리한 좋은 왁스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은 양으로 헤어스타일의 형태를 잘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미온수로도 세정이 잘 되어야 한다. 왁스로 모발을 손질 후 미온수로 이렇게 손을 씻어보시면 이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 중인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 제품 왁스의 가격대는 보통 18,000원에서 보통 25,000원 사이입니다. 물론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적은 양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하며, 지금 보시는 이 제품 제가 일주일에 보통 6번씩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해서 얼마나 사용이 가능할까요? 저의 경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용합니다. 적은 양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모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온수만으로도 세정이 아주 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로만 머리 감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미온수로 모발을 적신 후에 한 번만 샴푸하시면 됩니다. 2번, 3번 이렇게 머리를 감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정이 잘 안 되어서 2번, 3번씩 머리를 감을 때마다 소비되는 샴푸와 물, 시간, 제품의 가격만을 따지기보다 제가 앞서 언급드린 내용과 같이 적은 양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한지, 그리고 세정력이 좋은지를
함께 고려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은 스프레이입니다. 헤어왁스가 스타일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제품이라면 스프레이는 그 형태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어스프레이는 타입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어로졸 타입과 논 에어졸 타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 가스가 분출되는 힘으로 분사되는 제품을 에어로졸 타입이라고 하고요. 보통 헤어 전체적으로 도포하여 고정하는 용도의 제품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논 에어로졸 타입 제품입니다. 가스가 없는 분무기로 분사되는 타입의 제품이죠. 보통 부분 고정용으로 많이 사용하나 전체 도포 및 일반 고정용으로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타입이 더 좋은지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 사용하시면 됩니다. 헤어왁스는 헤어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스프레이가 그 형태를 고정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어왁스는 미온수만으로도 세정이 잘 되어져야 하는데 스프레이의 경우는 스타일의 형태를 고정해주는 역할이라 물이 아닌 샴푸 시에 세정이 잘 되어져야 좋은 스프레이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급할 때는 뛰는 경우도 있고 짐을 나르는 경우도 있고 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땀이 나게 되는데 이 땀에 의해서 두피 쪽의 습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스프레이가 쉽게 녹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비라도 내리게 되어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는 날은요. 이건 팁인데요. 습도가 높거나 땀이 많이 나는 날의 경우 모발의 뿌리 부분에 스프레이로 잘 고정해 주셔야 뿌리 볼륨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헤어스타일이 쉽게 무너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헤어스프레이의 경우 물에서 쉽게 녹아버리기보다 샴푸가 왔을 때 잘 녹아서 세정이 되는 제품이 좋다라는 겁니다. 헤어왁스와는 기준이 좀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스프레이를 공기 중에 뿌려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제품마다 분사되는 입자의 크기가 다릅니다. 만약에 분사되는 입자가 크다면 스프레이 입자가 모발 위에서 물방울처럼 맺혀진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굳어버리는 거죠. 멀리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자세히 본다면 그다지 보기가 좋지는 않겠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입자가 크다는 것은 한 번에 분사되는 스프레이 양이 뿌려지는 부분에 많아진다는 건데요. 이건 장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분사되는 양이 많으면 한 번에 강한 세팅력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스타일링을 수정해가면서 만들어가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한 번에 강하게 고정이 되면 스타일링 시 수정이 어렵고 빗질할 때 자칫 크래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스타일링할 때 한 번의 스타일을 만들기보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수정해가면서 스프레이로 고정하기 때문에 스프레이의 분사량으로 세팅력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픽스 디자인 스프레이를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디자인해가면서 고정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분사 시 입자도 작고 샴푸 시 깔끔하게 세정도 잘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발의 굵기와 용도에 맞는 적절한 세팅력을 갖춘 스프레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취향이라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그런 듯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스프레이의 조건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물이 아닌 샴푸 시 세정이 용이할 것. 두 번째, 분사 시 스프레이 입자가 작을 것. 세 번째, 크래킹 현상이 적을 것.
프레킹 현상이 전혀 없는 제품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헤어스프레이일지라도 과도하게 도포 후 빗질을 하거나 도포 직후 뜨거운 드라이 바람으로 건조 시 프레킹 현상은 발생됩니다. 하지만 제품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선택하신다면 좀 더 만족스러운 제품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